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의 요양병원들이 대면 면회를 시작했고 경로당과 복지관도 개방되면서 코로나19로 움츠렸던 일상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남해 독일마을 주민들이 옛 관광 명소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주변 마을들과 관광 콘텐츠 발굴에 나섰습니다. 예년보다 추웠던 올해 늦봄 이상 기온 때문에 사과들이 냉해를 입으면서 낙과 피해가 큽니다. 민선 7기 3년을 맞아 공약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은 박종은 경남교육감 초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65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뿐만이 아니라 자녀 백신까지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하면서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선 1년여 만에 대면 면회가 시작됐고 복지관과 경로당 등의 시설도 개방되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의 한 재활요양병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아들이 1년여 만에 어머니를 직접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좋긴 좋네. 가까이서 눈을 마주한 채 손을 만지고 손톱을 직접 잘라주기도 합니다. 이달부터 요양병원 환자나 보호자 중 한 명이라도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뒤 2주가 지나면 대면 면회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상황 탓에 1년 이상 화상통화나 유리창 너머 비대면 면회만 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인 셈입니다. 예전처럼 좀 자주 뵙고 그래도 좀 이렇게 이제 손톱발도 좀 깎아드리고 간식도 좀 전해드리고 하면은 제 마음도 좀 편할 것 같고. 그동안 폐쇄됐던 경로당과 복지관 등도 백신 접종자에 한해 운영을 허용했거나 곧 허용할 예정입니다. 경남의 백신 누적 접종자는 43만 4천여 명. 접종 대상자 2명 중 1명꼴인 54%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65세에서 74세 가운데 77%가 사전 예약을 마쳤고 일선 병원에선 이른바 노쇼 백신을 맞으려는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접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드리면 되는데 또 이제 저희 나이 또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노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분들이 한 100명 정도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성군에선 백신 접종 사전 예약률이 높은 마을에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일상으로의 복귀도 차츰 시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남해 독일마을은 전국적인 관광 명소인데요. 특별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부족해서 최근 관광객이 줄고 있습니다. 이에 독일마을이 주변 마을들과 손잡고 새로운 관광 콘텐츠 발굴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종승 기자입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전망, 유럽풍의 이국적인 집들, 독일 맥주와 소시지를 맛볼 수 있는 상가,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스토리텔링까지 독일 마을을 전국 유명 관광지로 만든 대표 콘텐츠들이지만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2015년 128만 명이었던 방문객은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져 50만 명대에서 정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해군이 밑그림을 새로 그리게 된 이유입니다. 단순한 경관을 감상하는 위주에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독일 마을에 오시면 진정한 독일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독일식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계획. 먼저 독일 마을 밖에서만 가능했던 상업 행위를 마을 안까지 풀어줄 계획입니다. 주거 전용 지역 일부를 해제해 주요 도로변에서 독일 음식을 팔 수 있고 골목길 상점 운영도 일부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규제가 이제 해제됨으로 인해서 다양한 것들을 독일의 어떤 그런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독일 마을 주변 7개 마을과 연계한 관광 콘텐츠 개발도 이루어집니다. 농수산물 공동 마켓과 남해형 숙박시설의 표준을 만들 마을 기업 설립이 대표적입니다. 기존 독일 중심 마을 중심에서 지역민들이 합류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관광 콘텐츠라든지 볼륨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또 주민, 청년이 주도하는 축제와 이벤트를 매달 열어 맥주 축제의 명성을 이어갑니다. 이 사업들은 국가 공모 사업 등으로 확보한 12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합니다. 주민들과 손잡고 20여 년 만에 큰 변화를 선택한 독일 마을. 여권 없이 떠나는 독일 여행이라는 슬로건을
현실로 만들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 오늘 나오실 땐 우산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곧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시작될 텐데요. 오늘 비는 경남 내륙 지역이 5에서 20mm, 경남 남해안 지역은 10에서 40mm가량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는 오늘 밤 거의 그치지만 일부 내륙과 남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어제보다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어제와 비교해 낮 기온이 4에서 8도가량 낮아 비교적 선선하겠는데요. 창원의 현재 기온 보시면 17도, 진주는 1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창원 21도, 진주 22도로 아침과 낮 기온 차이가 크지 않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하루 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공기질은 대체로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16도, 창녕과 밀양은 17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밀양 23도, 김해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낮 기온은 21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와 남해동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은 흐리다가 차차 맑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주말부터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얼음골 사과로 유명한 밀양의 사과 농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년 늦봄과 비교해 추운 날씨가 이어져 냉해를 입으면서 약 90%의 사과들이 낙과 피해를 본 겁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밀양의 한 사과밭. 열매가 한창 맺힐 때지만 나뭇가지에서 사과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간신히 가지에 붙어있는 사과들도 윗부분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손을 대기만 해도 열매들이 떨어집니다. 열매가 맺는 4, 5월에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낮은 이상 저온 현상이 반복된 데다 잦은 비로 인해 일조량이 부족하면서 냉해 피해가 속출한 겁니다. 냉해 피해를 입은 사과나무입니다. 매년 6월 이맘때쯤이면 나무에 주렁주렁 달려있어야 할 사과들이 하루 이틀 사이 대부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무 한 그루당 140여 개의 열매가 맺는데 겨우 10개도 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늘이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누구를 원망도 할 수 없고 그렇게 사귀고 있지만은 사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죠. 자식 같은 건데. 밀양의 사과 농가 1,300여 곳 가운데 냉해 피해 신고가 접수된 곳만 1,200곳이 넘습니다. 이들 농가 가운데 90% 이상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낮은 보험 수가로 생계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 이런 거는 진짜 큰 재해라고 생각하시고 재한 지원금을 좀 많이 도움을 주시면은 농가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냉해 피해 신고는 계속 늘고 있어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민선 7기 3년을 맞아서 도지사와 교육감, 18개 시장 군수들의 공약과 현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박종훈 경남교육감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시작과 함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021년을 경남교육의 대전환의 해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성과들이 좀 있었는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예, 지난 1월 신년사를 통해서 교실 수업의 대전환, 그리고 학교 행정의 대전환, 교육복지의 대전환, 생태환경교육의 대전환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 지난 3월 달에 시작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미래교육 지원 시스템 아이톡톡이 도내 1,000개 전체 학교에 배포가 됐고 지금 3개월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만 96% 정도의 학교가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저는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석학들이
세계 문명사적 대전환이 올 것이라고 예견했던 것처럼 저희 경남교육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거기에 인공지능을 투입해서 우리 아이들의 개별성을 찾아내서 개인 맞춤형 학습을 시도하는 전국 최초이자 세계 최초인 이 아이톡톡이라는 미래교육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이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 교실 수업의 대전환을 이제 이런 인공지능을 투입해서 아이들의 개별 맞춤형 학습을 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네. 뭐 이것이 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행정에 투입될 그 부분을 자유롭게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살피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학교 행정의 대전환을 또 우리 교직원들의 동의와 협력을 통해서 지금 시작을 했고요. 뭐 교육복지의 대전환, 생태환경교육의 대전환, 저희들이 말 그대로 대전환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내용으로 2021년을 힘차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습 저하가 현실화가 됐고 또 학력 격차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와 관련해서 경남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기초학력이 떨어졌을 것이다. 또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벌어졌을 것이다라는 우려도 하고 그것이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예. 다행히 우리 경남의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을 전수조사를 했을 때 기초학력의 부분은 2019년에 비해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비율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때 우리가 우려했던 바를 예상하고 더 적극적으로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챙긴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전수조사했을 때 학력의 격차는 일정하게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 부분도 전국 평균에 비해서 고득점자가 줄어들고 학력이 낮은 학생들이 늘어나는 그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좀 적었습니다. 그 점에서 뭐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그러나 학력 격차가 생겼다는 것 자체를 저희들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키워내서 코로나라든지 이런 상황의 변화가 와도 거뜬히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아이들의 역량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시스템, 선생님들의 노력 이것을 통해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또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공약 사업 중에 하나였던 경남 진로교육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무려 4수 끝에 이 행안부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 문턱을 넘지 않았습니까? 임기 안에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진학을 위해서 저도 재수는 해봤습니다만 이 사수는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제 진통 끝에 경남 진로교육원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저는 경남의 진로교육원은 기존의 다른 진로교육원처럼 뭐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보고 아이들에게 선택하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닌 이미 우리 교육 시스템에서 인공지능을 투입하기 위해서 지난 3월 달부터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성과 잠재력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찾아내서 이 아이들의 진로와 진학을 컨설팅하는 다른 교육청에서 하는 진로교육원하고는 확연히 다른 진로교육원을 이미 수정 예산을 통해서 설계비를 확보했고 내년부터는 이제 건축비가 투입이 되어서 2024년에 개관할 목표로 저희들은 미래지향적인 경남 진로교육원을 이렇게 만들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재선이시잖아요. 예. 재선 당시에는 다음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 사업들이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또 3선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도 있는데 관련해서 교육감님의 이 결정을 한번 듣고 싶거든요. 예. 사람은 바뀌어도 교육은 바뀌지 않고 이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개정교육 과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2025년이 되면 고교 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2028년에 새 대학 입시 제도가 처음으로 가동이 됩니다. 우리 경남교육청만 해도 올해 경남교육 대전환을 시작했고 그리고 2023년에 미래교육 테마파크가 문을 열고 2024년 진로교육원, 2025년 새로운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기 전에 우리 교육청의 미래교육 시스템은 이제 완성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크게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또 미래교육 시스템을 제대로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한 대전환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속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이 일에 전념하고 연말이 되든 내년 초가 되든 도민들께 마음을 속내를 드러내야 될 때가 되면 제 입장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 전략 수립 공동연구회의가 오늘 오후 2시 스타웨이 하동에서 열립니다. 육군 제39사단장 이취임식이 오늘 오후 2시 함안군에 있는 육군 제39사단 연병장에서 진행됩니다. 안전한 민원실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비상대비훈련이 오늘 오후 2시 사천시청 민원실에서 진행됩니다. 밀양아리랑 공모전 시상식이 오늘 오후 4시 밀양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백일마을회관 준공식이 오늘 오후 2시 함양군 지곡면에 있는 백일마을회관에서 열립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어제 부동산 투기 조사와 수사의 중간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경남경찰청은 모두 76건, 217명에 대해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하고 24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호남 9개 시군으로 구성된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는 어제 하동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건희 미술관은 수도권과 거리가 멀고 문화 낙후 지역인 남해안 남중권에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남해안 남중권은 동서화합의 상징인데다 지방 분권을 강조한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일치하는 지역인 만큼 미술관 유치의 최적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는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혁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을 연구하는 센터로 경남 지원 분야는 항로와 바이오 헬스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5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규제 지역이 된 창원 의창구 아파트의 매매 가격 지수는 전달보다 0.4%, 성산구도 0.27% 떨어졌습니다. 의창구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지난 1월 3억 927만 원 이후 5월에 2억 9,950만 원으로 3.15% 하락했고 성산구도 같은 기간 2억 9,161만 원에서 2억 8,524만 원으로 2.18% 하락하는 등 넉 달 연속 떨어졌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어제 열린 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방법 가운데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에 재정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우선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마창대교 통행료 재구조화와 통행량 확대 방안을 우선 검토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대표자들로 구성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하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가 광역세인 지방소비세를 추가로 10% 인하한 것과 관련해 기초와 광역의 배분 비율이 7대3으로 원안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박영일 전 남해 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남해군에 따르면 박 전 군수는 경상남도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남해군이 지난해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직권 남용 등의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안좌진 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의 연구비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연구비를 생활비와 재무 변제 등의 임의로 사용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액이 2억 원을 넘는 거액이라면서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경남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모두 20건이며 5월 한 달에만 노동자 7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전국 산재 사망은 154건이었는데 경남은 경기도 35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았으며 5월 사망사고는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경상남도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사업 대상에 김해 외동시장과 양산 남부시장 등 3개 시장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처음으로 전통시장의 특색 있는 상품을 전국으로 배송하는 전국 택배 사업도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7월 말부터 창원 명서시장과 진주 자유시장 등 3곳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K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동남권 자동차 산업 동향과 발전과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자동차 생산 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6% 상승했고 수출 역시 13.3% 늘어난 6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외 여건 개선과 현대차 호조세로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지만 차량용 반도체 조달 차질과 수입차 점유율 상승세 등이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열리지 못한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가 오는 10월 30일에 개막합니다. 음악재단은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통영국제음악당에서 2021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를 열어 바이올린 부분에서 대면 방식으로 기량을 겨루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어제 한정혜 환경부 장관을 만나서 마산만 수질 개선 등 지역 현안들을 집중 건의했습니다. 허 시장은 창원권역 B점 오염원 관리지역과 주남저수지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이 필요하고 마산만 수질 습지 생태계 보전 사업을 위해서 국비 702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낙동강 경남 네트워크는 한 장관의 경남 방문을 맞아 성명을 내고 정부는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을 내려놓고 낙동강 지역 주민들과 상시적인 소통기구를 구성하라고 주장했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경남의 방역 예비 인력이 부족하다는 정의당 경남도당의 지적에 대해서 경남교육청은 설명 자료를 내고 각급 학교에 배치할 3,678명 중에 3,510명을 배치해 95.4%의 배치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재반박 논평을 내고 경남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출한 방역 목표 인력은 4,030명이고 이에 따라 46억 원의 특별 교부금을 받았으며 그렇다면 누가 말이 맞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